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저녁 일주론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거의 한 7, 8년 동안 저녁 실전사주반 입이 달아가지고 아직도 일주론이 잘 안 나와요. 자, 오늘은 30일강 갑오일주입니다. 이제 60갑자의 중간을 넘어섰네요. 이제 31번째 일주입니다. 갑오일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주예요. 갑오일주. 옛날에는 제가 갑오일주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두 개 일주를 되게 싫어했는데 무오일주하고 갑오일주를 아주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근데 왼수들이었거든. 한 무오일주하고 갑오일주. 그래서 나는 당시에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명리를 접하다 보니까 갑오일주하고 무오일주는 아주 나쁜 놈일 거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나쁜 놈이어야 돼. 이게 좋은 놈이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편견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 주변에 갑오일주와 무오일주들이 아주 많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갑인일주라서 갑인일주의 인목에서 무토하고 갑목이 올라와가지고 인호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무오일주와 갑오일주가 내 주변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되게 많았던 거죠. 자, 이 갑오일주는 이 갑목계의 연예인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갑목계의 도사면 갑술이고 이 갑목계의 연예인 하면은 요 갑오일주죠. 그다음에 이제 갑목계의 뭐 열혈 청년 하면 이제 갑인일주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셋이 합쳐서 인호술 화국을 만들죠. 그래서 갑목계의 무언가를 시작하는 갑인과 중심에서는 갑오와 그거를 마무리 짓는 도사 갑술 이렇게 모여가지고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여름에 5월의 기운 중에 우뚝 서 있는 여름나무. 자, 갑목일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목일주하고 요 다음 시간에 을미일주를 할 건데 다 이게 여름 한복판에 서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나 을한테는 여름의 기운이라는 게 일명 식신상관의 기운을 펼치는 건데 보이고 드러내고 밝히고 알리고 하는 곳에 자신의 기량을 넓게 자유롭게 펼쳐라 하는 형태들이니까 이 갑오일주하고 을미일주는 모두 목표 자체가 내 꿈을 펼쳐라 입니다. 이번 지구별에 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는 꼭 다 해보거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 갑오일주나 을미일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 갑오일주, 이 여름의 식상의 계절에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이 갑목은 이 중년의 시기를 나타내는 일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연주나 월주에서 무슨 글자가 오든 간에 일주의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주하고 월주가 관인상생을 강하게 품고 있어서 어떤 조직의 규칙과 지위를 지키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주는 중년의 시기부터 나 미래에는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런 꿈을 꿀 거야 하면서 그 자신의 재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일종의 공간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사에만 하루 종일 붙어 살지 말고 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자기가 뭘 배우러 다닌다거나 뭐 낚시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뭐 AI를 하든지 뭐 로봇 만들기를 하든지 뭔가 자신의 재주 적성, 요즘에는 요 화 기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AI 쪽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주가 있는데 여기가 관인상생이면 집에 와서 부업하시오 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 오화의 장점이 뭐냐면요, 오 안에 기토가 들어있어서 일명 식상생재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의 글자는요, 일종의 지장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지장간의 장점이 뭐냐면요, 자체 내장 기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화라는 글자는 이 안에 병기정이라고 하는 글자, 병화, 기토, 정화를 자체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 끌어와도 되고 다른 글자와 일체 상호관계에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내가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내장 그래픽 카드라 그래가지고 메인보드에 아예 그래픽 카드가 같이 들어있는 게 있죠.
속도의 한계는 있지만 일단 그 메인보드 안에서는 직속으로 돌아가는 글자죠. 예를 들어서 해군이 만약에 육지에서 작전을 펼치려면은 보통은 육군한테 협조 요청을 보내가지고 같이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해병대라고 하는 자체 육군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해병대는 해군이 소유한 자체 육군이야. 그냥 해병대는 해군 대장이 지시를 하면 곧장 출동할 수 있어. 반대로 또 육군 같은 경우에도 육군 항공대라는 게 있죠. 굳이 공군한테 손을 안 빌려도 자체적인 항공대를 가지고 있다. 오하는 내가 제주를 부릴 테니 네가 돈을 벌어 하고 재성한테 굳이 손을 안 벌려도 이 안에 자체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재주와 능력을 발현하면 이 재주와 능력에 대한 결과를 내가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약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다른 큰 제약회사에 요청해서 생산을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소규모의 자체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얼마든지 연구자들이 그거를 제품을 생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오일주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곧장 무슨 복잡한 절차 없이 어떤 결과와 성과,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한 어떤 금전재물적 사업으로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봐야죠. 이렇게 일지에 식상생재를 갖추고 있는 사주들이 부업을 하겠다.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하겠다.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겠다. 집에서 AI로 뭐 유튜브를 만들어 보겠다. 뭐 쇼츠 영상을 만들겠다. 뭐 디자인을 해보겠다. 뭐 물건을 팔아보겠다. 무슨 일을 대행하겠다. 이런 형태들이 되게 괜찮죠. 제가 아는 갑오일주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변리사 보조예요. 정확히는.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변리사 자격을 따진 않았지만 변리사 사무소에서 그 정보 제공, 자료 제공하는 일을 귀신같이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로 어디서 일을 하냐면은 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집을 저 세종 쪽에 있는 그 세종 옆에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의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족하고 같이 가서 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을 해. 가서 일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 다 집에서 일합니다. 근데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000몇백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은 넘고 2억은 안 되고 하는 수준인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이 재택근무고 이 근무를 조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 농사 도와주러 다니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자기의 개인적 능력을 활용하여 이 자신의 나와바리 공간, 안방 공간에서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갑오일주도 그렇지만 그 일지에서 식상생재를 하는 일주들이 여러 개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갑이인일주는요. 인중 병화와 무토가 들어있어가지고 지장간에 인목 속에 병화와 무토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안방에서 식상생재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호신쌤이 전화상담은 집에서 하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성 있는 거를 할 때 저 사무실에 잘 안 나오거든요. 저 사무실에서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 집에서 나만의 내 아지트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은 일이 되게 잘 돼. 막 새벽 2시, 3시, 4시에 하면 일이 더 잘 돼. 근데 이제 뭔가 사회적 활동 공간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지에서 뭐 상관생재, 식신생재 이런 거 하는 일주들은 대체로 뭐 직장에서 좀 일이 안 되면 일 좀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일을 했더니 더 잘 되더라.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집에서 내 부업을 했더니 부업이 돈을 더 잘 벌더라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이 뛰어난 홍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재주가 막 드러나고 뽐난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갑오일주에 대해서 우리 갑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오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갑오일주 특징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십성을 좀 공부를 해보죠. 이 육식갑자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상관이 나왔습니다. 육식갑자 1번부터 30번까지는 상관이 한 개도 없었는데 이 31번서부터는 상관이 우수수수수하게 나와요. 일지상관 일주들이. 그래서 일지상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2운성 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관은 상관인데 사지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크게 욕지상관하고 사지상관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을사일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목욕지상관을 쓰죠. 근데 얘는 목욕지상관이 아니라 사지상관이야.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일종의 관대지, 목욕지, 뭐 걸록지 이런 형태들은 패기는 강한데
노련미는 다소 떨어지는 형태들이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지, 병지, 묘지, 절지 이런 형태들은 어떤 젊은 맛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패기는 약하지만 노련미가 뛰어납니다. 꼭 뭐라고 표현을 할까? 지금 막 성인이 된 주니어 선수팀과 이제 은퇴 이제 중간 꺾여가지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30대 초반을 넘어가면 그 약간 기력은 떨어졌지만 노련미는 증가한 그런 어쩔 축구 선수팀의 경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21살, 22살이 된 지금 막 펄펄 날아다니지만 아직 경기를 많이 뛰어보지 못한 그게 목욕지의 상관이라면 이 사지의 상관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고 이런 패기의 공간과 전성기의 구간까지 다 경험해서 이제 노련미까지 갖추게 된 사지의 상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목욕지의 상관이 더 잘할까? 사지의 상관이 더 잘할까? 안정감 있는 상관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이 사지 상관이 날 수가 있죠. 이거를 배우나 연예인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목욕지 상관은 지금 막 뜨기 시작한 아이돌에서 연기 변신을 한 그래서 막 상품성과 흥미성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한다면 요 사지의 상관은 전성기를 살짝 넘겨서 현재는 안정적인 어떤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지만 좀 신선미는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배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주를 좀 풀어볼 거예요. 갑오일주 사주 두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오일주. 지난 시간에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그냥 얼렁얼렁 패스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하면은 첫 번째 천간이다. 그래서 시작과 성장이다. 그래서 갑 시리즈들, 갑 인호술과 갑 신자진 계열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그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무슨 시행착오가 있고 뭐가 잘못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개척정신과 파이오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갑목이 추진력을 잃거나 갑목이 신선미를 잃고 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저 그 남들이 하고 저 나중에 하고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면 이게 갑이 아닌 거죠. 그죠? 얼음이 임다와야 되는데 어른이 따뜻한 때 움직일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개척자와 선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무에서 유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갑은 창조 능력이 있다. 기획, 플랜, 리더, 부드러우면서도 한 방향이다. 특히 갑목이 인성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을 때, 뭐 해월의 갑목, 해자축월의 갑목, 또는 천간의 임수나 개수가 뜨고 있으면은 이게 어느 쪽의 갑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갑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와 창의적 생각과 기획력을 발휘하는 즉 인성을 다량 품고 있는 갑은 그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되어 실행을 해보는 사람까지라고 보면 되고 이 갑5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개인적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필코 내가 직접 해본다. 회사에서 못하게 하면 안방에서 해본다. 내 개인적 나와바리에서 해본다. 나의 가장 편안한 구역에서 한번 그 일을 해본다라고 하는 일종의 실행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식상이 없고 인성과 비겁으로만 이루어진 갑목이라면 기획은 했는데 실행은 다른 사람이 한다 정도라면은 여기는 몰라 뭐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으로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능력들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정하면 뚜벅뚜벅 잘 간다. 긍정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보고 나아간다. 뿌리의 힘. 자, 갑은 생명의 뿌리이며 세상에 생기를 나눠주는 역할이다. 기토를 만나 갑기합하며 멈출 줄도 안다. 현실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갑목이 갑기합을 하고 있으면 갑목의 패기는 좀 다소 부족하지만 갑목이 상당한 융통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구나. 될 건 움직이고 안 될 건 안 하는구나. 약간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그렇더라도 갑목은 기토를 만나서 뭔가 이런 새로운 걸 가지고 사업을 해볼 거야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시장에서 검증된 거를 해야겠다라는 게 금이나 수의 논리라면은 시장에서 뜨기 전에 한번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화는 뜬 거는 내가 다 내 거야. 뜬 거는 나의 구간이야. 토는 안정시켜서 지속시킬 거야. 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목의 장점. 예, 부드럽지만 저항을 뚫고 솟구쳐 올라가려는 기운. 이게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풀리면 고집, 뭐 안 좋은 고집. 하지 말라는데 기필코 했어.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이 고집이라는 건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한텐
그거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거고, 어리석고 포악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말리는 이 나쁜 걸 더 나쁘게 만드는 게 고집이다. 좋은 걸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걸 더 나쁘게 만들다. 고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사람한테 고집은 아주 멋있는 성분이고 안 좋은 사람한테 고집은 아주 쓸데기 없는 거죠. 자, 새로 시작해보는 것, 세우는 것이다. 자, 이 간목이 오화라는 구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오화라는 구간에서 뛰어다니는 간목이다. 그럼 오화라는 곳은 밝게 드러나는 곳, 알려진 곳, 확장된 곳, 확산되는 곳 같은 건데, 근데 이 천간지지의 관계성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보죠. 지지는 이미 화의 영역으로 갔죠. 근데 얘가 뭘 처음 해보겠대.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처음 해보겠다 그러면 간목보다 좀 뒤에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금이나 수의 사회에서 나는 벌써 목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미 세상은 목을 지나서 화로 갔잖아. 화로 갔는데 갑이 이거 어때? 하고 나타나면은 이게 자칫하면 이게 살짝 뒷북이 되는 수가 생기죠. 이미 뭐 미국에서 10년 전에 시도했던 어떤 다양한 새로운 기법인데 그거를 제가 처음 시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뭔가를 펼쳤는데, 야 그거 이미 미국에서 10년 전에 했던 거잖아. 이미 그 다음 진화 버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왜 마치 새로운 거 하는 거 마냥, 약간 이런 요소들도 좀 있을 수가 있다 같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갑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오화의 세상에서 간목을 다시 펼치는 작동 같은 거니까 일종의 중간에 다시 리플래시하다라는 개념들도 좀 가지고 있어. 마치 그런 거 있죠. 어떤 회사가 심기일전 굳은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시다 해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3, 4년 후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활기를 잃어가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거를 만들어냅시다, 혁신을 이룹시다 하고 재차 운동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차 펼치는 재주와 능력이기 때문에 처음 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 같은 거죠. 아, 이거 우리 3년 전에 했던 거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하는 거네?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오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가 예전에 잘해봤던 거 다시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오일주의 특징. 갑오일주는 간지 자체가 목화통명이에요. 이 목화통명이라는 말은 그 목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통해서 그 총명한 기운을 가졌다. 그래서 보통 총명, 어떤 참신. 야, 그 친구, 되게 참신해. 야, 어떻게 그런 머리가 있어? 야,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해?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이런 형태로 보는데, 이 갑오일주는 간지 자체가 목화통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형태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갑오일주의 직업론으로 보자면은, 물론 직업이라는 거는 연주월주의 사회궁이 어떻게 생겼나를 쭉 봐야 되겠지만, 갑오일주 자체의 개인적 특성과 성향은 내가 무언가들을 새롭게 펼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리는 형태에 강하죠. 갑자일주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 갑오일주는 남들 모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는 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갑오는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알만한 대낮 시간에 나타나서 바로 제가 갑입니다. 어떤 그런 형태 같은 거죠. 슈퍼맨이라는 히어로는 특징이 지구를 구한 다음에 싹 변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걸 안 밝히죠. 슈퍼맨이 누군지 몰라. 이게 갑자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갑오는 아이언맨 같은 거야.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지구를 구한 다음에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자회견을 하죠. 그 영화에서는. 좀 그런 그 쇼맨십적인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요즘 IT 시대의 특징이 뭔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대로 다 밝히고 누구나 쉽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컨셉이잖아요. 요즘 AI의 특징이 개발자들이 막 한 달, 두 달 걸려서 만드는 거 너가 5분, 10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어. 너가 대본 짜는데 3일 걸렸어. 이거 3분이면 대본 짜줄 수 있어. 너도 프로그램 안 배워도 쉽게 할 수 있어. 영상 안 배워도 말만 하면은 영상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쉽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특징들인데, 이 화를 쓰는 목화라는 거는 작용력도 상당히 빠릅니다. 원래 작용력이 빠른 게 화금하고 목화하고 작용력이 꽤 빨라요. 그 다음으로 작용력이 빠른 거는 수목인데,
수목은 목화에 비하면 한참 걸리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토금입니다. 토금. 토금은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근데 어쨌든 오래 가. 근데 목화는 짧은 시간에 팍 펼쳤다가 다시 팍 꺼져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 히트곡 한 3일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같은 거라면은 이 토금 같은 경우는 꼭 트로트 히트곡 같은 거죠. 트로트는 한 번 유행하면 20년 울거먹어. 그래서 저기 그 트로트 가수들의 특징이 히트곡 3곡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공연 다니면서 뭐 이런 유행을 안 타. 약간 토금 같은 계열이고 목화 같은 경우는 댄스 아이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팍 치고 올라오는데 1년만 지나면 옛 노래가 돼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죄송. 네. 화토도 그렇고 토금도 그래요. 토금도. 네. 토금. 아, 죄송. 화금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하고 화금은 전이 속도가 빠른 거고 화금 같은 경우에는 통전이라 그래요. 보통 금속에 전기 통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전기가 통하다. 통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작용 속도를 좀 빠르게 보고 작용 속도 느린 게 화생, 토, 토생, 금 계열들이 작용 속도가 좀 느립니다. 금생수는 요 그 다음에 금생수하고 수생목은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빠른 애들이 목생화 계열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우리 상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식신하고 상관은 모두 감성계의 기운들입니다. 이 감성계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하는 거죠.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몸이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감각계, 뭐 감성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돼. 손은 하고 있어. 어머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재밌어. 이 게임 너무 재밌어. 너 빨리 회사 가야지. 아니 나 한 잔만 더 할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상이 작동을 하는 감성계 일주들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안다. 머리로 잘 모른다. 머리로는 그거 안 좋은 거야 하는데 직접 몸은 막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효율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가 있는데 식신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상관은 좀 변이시켜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개구리가 적을 만나면은 뭐 이렇게 자기 덩치를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 덩치 크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이 상관이라는 거는 겁제 식신을 내가 쓰는 거예요. 겁제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것도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식신이고 남들이 좋아하는 건 상관입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줘. 식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상관, 팬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공연을 갔어. 식신, 내가 좋아하는 악기를 다룬다. 상관, 고객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한자를 그냥 잔뜩 써.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국어 시간인데 좀 한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식신은 뭐라 그러겠어요? 니들 옥편 들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고. 상관은 아유 우리 수강생분들이 한자를 잘 모르시면 제가 당연히 한글로 써야죠. 제가 옆에다 주석 다 달아드릴게요. 자, 이거는 겁제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겁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관은 그래서 어떤 유행성이 강하고 팬 서비스가 강하고 흥행적 요소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가 올리 식신을 쓰고 있는 형태면 시대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예술이나 음악을 한다고 치면 상관은 야 요즘에 어떤 음악이 유리하냐 야 어떤 음악을 해야지 사람들이 어느 장르를 쫓아가야지 사람들이 히트를 치냐 그런 거죠. 음식으로 치자면 4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식신이죠. 네, 저희는 매년 새로운 모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상관인 거죠. 삼성은 고객이 원하는 폰을 만들죠. 이거 상관이에요. 애플은 고객이 원하는 폰을 안 만들죠. 내가 좋아하는 폰을 만드는데 니들은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라. 그게 우리 프라이드다. 이거는 식신의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애플폰은 식신폰이고 삼성폰은 상관폰이다. 고객의 니즈가 바뀌면 야야 고객의 니즈가 바뀌었어. 빨리빨리 바꿔. 이런 형태고 애플의 식신폰은 고객의 니즈는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고객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고객을 주도할 거야. 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감성계에는 일간이 생하는 기운, 일간을 표현하는 기운, 일간으로부터 생을 받는 기운인데 내가 음인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양인데 음으로 표현한다라고